안녕하세요. 부천 여기저기TV 박중현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청년 신혼부부 양육가구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 협동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내용으로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충분한 주택 공급, 자금 지원 등 청년 신혼부부 양육가구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기존의 신혼부부 지원 비율은 연간 결혼부부 규모의 65%였던 것을 70%로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 공급 8만 5천, 자금 지원 5만 4천 호 등 13만 1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랬던 것을 주택 공급 8만 6천 호, 자금 지원 6만 4천 호 등 14만 2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가지씩 자세히 보면, 먼저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먼저 주택 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 5천 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 5천 호 등 총 43만 호를 2027년까지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5년간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바탕으로 추정했는데, 공공분양 즉 뉴홈이라는 내용으로 소득, 자산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눔, 선택, 일반형 세 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뉴홈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1.9에서 3%의 고정금리로 지원을 하고, 기금 대출 확대, 즉 신혼부부는 기존의 2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등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금 지원은 신혼부부 대상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이고,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서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리는 시중금리 추이, 재정소요, 보금자리론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구입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안을 보면 신혼부부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을 기존에는 소득 7천만 원 이하였던 것을 8,500만 원 이하로 증액을 했고, 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2.4%를 유지를 하고, 소득 7천원에서 8,500만 원까지는 기존에는 대출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에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였던 것을 7,500만 원 이하로 상향을 하고, 금리는 전세대출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1.65%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전세대출 6천에서 7,500만 원의 금리는 기존에는 대출 불가였지만 앞으로는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소득 요건 확대는 기금 지출 2조 원을 한도로 한시 운영한 후에 내년에 기금 대출 소요액, 정책 대출 상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 요건 완화 등 주거 지원 강화라는 제목으로, 먼저 입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2자녀일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까지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해서 공공분양 임대 입주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2자녀 출산 시 통합 공공임대 입주 요건 완화안을 보면, 먼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540만 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648만 원으로 올렸고, 자산은 소득 5분의 3분이 순자산 평균 100% 4억 6,100만 원에서 평균 120% 4억 3,30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개선을 하는데, 공공분양은 3자녀, 임대는 2자녀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2023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급 면적 확대인데, 혼인 자녀 양육 시 넓은 면적의 거주토록 개선을 하는데, 먼저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자녀 출산을 할 경우에 자녀 수에 비례해서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인 가구의 면적은 30에서 50제곱미터 입주자인 경우에 자녀수가 증가해서 3, 4인이 되는 경우에는 40에서 60제곱미터 이상을 우선 공급을 합니다. 신규 입주자는 통합공공임대, 즉 2027년까지 17만 5천 호에 대해서는 혼인, 출산에 따른 가구 원수 증가 등 소유자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면적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1인, 2인, 3인, 4인 이상의 각각의 맞춤형 면적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구 원수를 고려한 맞춤형 면적 공급안을 보면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의 경우에 공급 면적은 전용 30제곱미터 미만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을 했고 전체 재고의 27%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의 경우에 61%가 전용 3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평형이었습니다. 이랬던 것을 통합 공공임대에서는 공급 면적을 전용 30제곱미터 미만 소형 평형을 5% 이하로 공급을 하고 역세권 등 청년 1인 가구 소유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소형 면적을 공급을 한다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 공급은 가구 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면적에 따라서 입주 신청을 해서 4인 가구가 좁은 면적 등에서 거주를 해야 됐었는데 개선 사항을 보면 가구 원수에 따라서 적정 주거 면적 제곱 및 입주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일 경우에는 40에서 60제곱미터, 4인 이상은 60제곱미터 이상 등 3, 4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면적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은 기존 계획을 변경해서 16에서 25제곱미터로 기존 행복주택은 세대통합 리모델링으로 확대를 합니다. 세대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2023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16제곱미터를 32제곱미터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할 것은 모든 출산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하는 내용인데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정책 통합 정보 제공을 한다는 내용인데 먼저 기준을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 연령 등 상이한 지원 기준을 신혼 청년 생활 패턴, 정책 취지, 재원 등을 고려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2023년 상반기에 정비할 계획이고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신혼 청년층이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주거복지 앱을 활용한 자가진단 및 맞춤형 통합 정보 제공을 2023년 상반기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 복지부 등과 협업해서 지자체 등의 신혼 청년 주거지역 사원에 대한 조사 및 통합 정보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